벌어지는 현상은 같을 수 있을지언정 장소가 달라도 똑같지 않다라고 봅니다. 대화를 통해서 좀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. 흉기가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걸 식별했다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견제하고 거리 확보하고 유지해라. 칼을 든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? 가장 빠른 사람이 보니까 뭐 1.7? 조금 느리면 2.3이래요. 평균 2초란 말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팔이 닿는 거리에서 갑자기 흉기를 빼가지고 찔렀을 때 반응할 수 있을까요? 못합니다라기보다는 할 수는 있어요. 뺄 수는 있겠죠. 그죠? 그런데 원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될 확률이 아주 높다. 그죠? 그런데 이 거리가 넓으면 지금 한 6m 됐잖아. 이 정도. 이 정도면 어떻게 될까? 조끼를 칼로 끝까지 찍을게요. 빠르게. 찌르는 게 목표. 여기는 우리 교관님이 시작과 동시에 칼 오면은 차고 빵까지 갈게요. 자, 준비. 시작! 하나, 둘. 오케이. 좋습니다. 어때요? 지금 우리 임승봉 교관님 되게 빠른 거예요. 3단봉 갈게요. 레디. 하나, 둘. 오케이. 바로. 잘했어. 흉기가 들어왔을 때 최소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.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5m 이상 유지를 하세요 라고 했는데 4초, 뭐 4m는 몇 초 걸립니까? 3초, 뭐 6m는 몇 초 걸립니까?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. 왜? 상황과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초가 달라집니다. 그래서 그게 중요하진 않다. 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에 있을 때 6m 정도로 했을 때 대치하고 있을 때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시간은 2초 이내라고 보면 된다. 그래서 그 안에 흉기가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걸 식별했다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견제하고 거리 확보하고 유지해라. 이게 핵심입니다. 우리가 알아야 될 거. 얼마 전에 우리 기타대 아니고요. 같은 보안요원인데 60대 할머니가 공항에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. 그래서 보안요원 멱살을 잡고 막 흔들었다 그러더만요. 상황을 좀 한번 볼까요? 똑같이 할게요. 60대 할머니인데 딱 잡고 아저씨 왜 그러냐고 이게 뭐냐고 이런 상황. 이분의 지금 신호를 얘기할게요. 근데 여기는 아저씨 왜 그러냐고 어때요? 허수아비 같잖아. 이해가세요?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시죠? 두 분 죄송합니다. 네. 아까 제가 마인드셋 이야기하면서 앞에 간단 명료한 명령어, 안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공손하고 당해주는 모습도 중요한데 권위 있고 내가 당신 제압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라고 딱 버티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와 진짜 시선들이 있을 거예요. 그때 평가가 달라질 거예요. 되게 의연하게 대처하되 담담하고 자신감 있는 비언어적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.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있겠죠. 막 나를 흔든다. 그러면 손목을 잡고 꺾는 게 아니라 칠 수는 있겠죠. 그렇게 하면 상관없어, 그런 건. 그 정도는. 하지 마세요. 왜 그러세요? 하고 경고할 수 있겠죠. 이런 훈련도 필요하다. 그래서 그 팀원들한테 우리가 테크닉적으로 어떤 종목으로 따졌을 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부가적으로 필요한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비언어적 신호를 나도 해야 된다. 전 반대로 상대가 비언어적 신호를 내뿜을 때가 있습니다. 칼은 없어요. 칼은 없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대화. 한번 상상을 할게요. 흉기가 있고요. 이 사람 찌를 거예요. 그런데 지금 흉기를 보여주시면 안 돼요. 보여주면 안 되고 그냥 대화를 할 겁니다. 대화를 할 거고 그냥 대화를 하세요. 그런데 거리 유지는 하시고. 해볼게요. 막 얘기하는 거예요. 검색. 편하게 얘기하시고.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서 이쪽으로 잠깐 이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잠깐 들어갔다요. 아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고 나가세요.
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. 나가세요.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. 마지막 경고입니다. 나가세요. 잠깐만 내려. 나가세요. 나가세요. 가세요. 가세요. 두 분이 대화하다가 이 사람을 막으려고 해봐요.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손을 쓱 이렇게 했어. 잠바가 됐던 주머니가 됐던 갖다 댔어. 이게 신호예요. 비언어적 신호. 위험 신호.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상태에,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식별되지 않는 곳에 상대가 손을 집어넣는다? 그러면 일단은 위험한 걸 소지하고 뺄 거다라고 그냥 그게 아니더라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아까 안전거리 이상으로 더 벌어지고 준비해야 돼요. 이해 갔어요? 무슨 준비? 장비 바로 뺄 준비해야 돼요. 이게 훈련돼야 돼요. 다시 똑같이 할게요. 이거 오시면 안 돼요. 이동해. 잠깐만 들어갈게요. 이동해 주세요. 네, 이동해 주세요. 네. 손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손 앞으로 빼세요. 네. 오시면 안 돼서 이동 부탁드릴게요. 나가세요. 이동하세요. 뒤로. 100번, 1000번 얘기하는 강조사항이에요. 비언어적 신호를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. 나무라고 생각을 할게요. 나무. 이게 나무 몸통이에요. 뭘까요? 몸통이잖아요. 팔 벌려보세요. 이거 뭐예요? 가지입니다. 그죠? 가지를 부러뜨리는 게 쉬울까요? 몸통을 부러뜨리는 게 쉬울까요? 가지죠. 가지가 힘이 셀까요? 아니면 몸통으로부터 이어지는 가지 쪽이 더 힘이 셀까요? 여기가 훨씬 힘이 세죠. 여기가 힘이 제일 약합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의 충격의 강도를 봤을 때 가지를 부러뜨리는 게 충격이 셀까요? 이 사람 입장에서 제가 받는 이 사람의 몸의 충격, 몸이 제일 무겁잖아요. 그렇잖아요. 몸의 충격이 몸 쪽으로 가까이 내가 통제를 할 때보다 가지 쪽으로 갈 때가 훨씬 수월하다. 그리고 또 하나, 자 보세요. 첫 번째 관절이고요, 손목 관절. 두 번째 관절이고요, 팔꿈치 관절. 세 번째 관절입니다, 어깨 관절. 두 번째 관절 이상을 잡아버리면 찌르세요. 관절이 굽혀지기 때문에 찔릴 수가 있어요. 우리가 할 기초적인 첫 번째 기술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절 사이에 가지를 몸에 붙인 상태에서 이것을 통제해주고 상대와 거리를 벌려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. 막은 상태에서 잠그는 연습. 내 몸에 붙이라 그랬습니다. 이렇게 뛰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 그랬어요. 그죠?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완전히 붙여서 가슴이든 몸통, 갈비뼈 쪽이든 배든, 또는 내가 옷이 있으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옷을 잡고서라도 정확히 칼을 쥔 손이 휘둘러지지 않도록 가지 쪽을 정확히 잡아서 통제해주는 연습을 좀 할게요. 이렇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준비, 찔러. 이렇게 해서 잠가주는 연습을 좀 할게요. 나이프를 잡고 있는 손의 힘을 조금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공격. 살짝, 때릴 줄 알고 그냥 살짝 쳤어요.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치세요. 천천히. 빵 치게 되면 여기에 좀 분산이 되잖아. 칼을 놓칠 수도 있고, 두 번, 세 번 공격이 조금 힘이 약해질 수도 있고, 멈출 수도 있다. 아시겠죠? 첫 번째 들어가면 버스팅으로 시작하고,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이해가셨어요? 근육을 잡기는 힘들어. 옷은 잡을 수 있잖아. 이렇게. 다시. 자, 이 제자리에서 보세요. 공격이 들어오고 내 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공격을 막고 앞으로 밀고 들어간다. 왜? 이 사람이 공격이 넣었다가 빼는 동작이 있단 말이에요. 뺄 때 내가 그 공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면 자, 빵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 상태.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? 힘을 좀 빼줘야 되니까 낭심차게 하는 거야. 뭘로? 니킥으로. 아시겠죠?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여기 토끼에 보니까 힘들다 그러면 토끼를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. 이런 풀 수가 없어. 이 상태에서
잡고 당겨주고 그리고 이제 착 그리고 나서 이제 밀어주는 거까지. 몰랐던 부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교육받았던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시 과호흡,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호흡 상황, 그리고 일부 사례들로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이유, 원리, 그런 상황 대처별, 종류별로 실습할 수 있는 시간 전에 알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실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됐습니다. 지난 정기교육, 이번 정기교육, 보수교육 다시 한번 몸에 익히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신경 써주셨던 게 현장 대응 훈련.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이상동기 범죄를 맞이했을 때 현장 인원 대피, 인원 통제, 그리고 어떻게 제압해야 되는지 그런 사례별로 직접적으로 여러 상황별로 전체 저희 팀원 12명이 나눠서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.